안녕하십니까. 광주 개인택시 조합원 여러분, 오늘은 광주 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이신 국승두님과 조합 현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사장님. 예, 우선 바쁘신 가운데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먼저 조합원들에게 내일 모레면 구정도 있고 하니 간단하게 인사 말씀 한번 해주시죠. 예, 아무튼 우리 광주 개인택시신문 발행인과 또 편집인 또 기자단 여러분들이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어찌됐든 그 이사장이라는 어떤 직함보다는 조합원 대표라는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그 뜻은 제 스스로 조합원하고 동등한 이치라는 것을 장이라는 것은 과거의 군사문화 또는 일제 식민지 사회에서 이랬던 표현보다는 지금은 대표란 말이 참 좋고 해서 조합원 대표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합과 공주의 직원은 오직 조합원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어떤 생각으로 저를 비롯해서 모든 직원들이 조합원에게 불철주야 365일 헌신한 자세로 다가서는 2020년도를 할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사장 임기를 시작하면서 현 조합 운영 시스템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서 시급히 개선해야 될 사항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요. 더불어서 임기 중에 꼭 조합에서 꼭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 있다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좋은 질문을 주셨는데 임기가 시작되자마자 저는 당선자 신분으로서 전국 개인택시 연합회 공제본부를 가서 조합과 달리 공제는 당선자 신분하고 세의 인사, 어떤 행정, 업무 전반적인 시스템을 교환할 때 저는 공제 계획을 강도높이 주문을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공제 지부장이 본연의 임무도 임무지만은 전 이사장하고 선거에 개입했다는 오해가 있고 제 눈으로 그걸 확인을 했기 때문에 공제 지부장을 전부 조치하였고 그 후임으로 서울지부에서 센터장 출신을 지부장으로 모시고 왔고 공제 계획은 아마 공업사를 동아업사 한 군데 한 것을 조합원이 제일 많이 이용하는 데를 세 군데를 골라서 1로 농공업사, 우등공업사, 2로 강남공업사, 세 번째로 삼산공업사를 지정해서 현출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서 지금 제가 임기 지금 15일째 접어들었는데 사고가 100여 건 났습니다. 제가 모니터를 전수를 다 조사합니다. 그러면 약 90% 이상은 상대 보험사보다 빨리 출동을 하고 두 번째로는 반드시 친절한 언행을 공손하게 해라 하고 세 번째로는 업무는 다소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 것은 우리 공지의 내근 직원들이 하지만은 반드시 명함을 주고 조합원들한테 친절하게 하는 어떤 지시를 해서 지금은 현출 문제만큼은 우리 조합원들이 푸비에 와서 다룰 수 있게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부가가치세 문제입니다. 부가가치세가 우리 소득이 과거는 3천만 원 이하로 잡혀져 가지고 조합에서 일괄적으로 부가세 면제 대상자 신고를 했지만은 지금은 우리 소득이 수면 2로 구상이 되어 가지고 낱낱이 유리알처럼 우리 수입이 다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천만 원이 부족은 아무래도 좀 나이 드신 조합원들은 3천만 원이 안 넣었지만은 좀 일을 열심히 하는 분들이나 또 좀 더 상대적으로 60대 중반, 50대는
3천만 원이 넘다 보니 그런 분들은 부가세를 할 때 사실은 일도 못 오고 많이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 조합에 기장을 하는 세무사를 협정을 해서 33,000원 부가세 포함해서 세무 부가세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어려움이 없고 그 33,000원을 아끼시는 조합원들은 주변에 도움을 받아서 세무서 가서 신고를 하면은 그 또한 경비가 전락되리라고 봅니다. 세 번째로는 택시 자격 유지검사제는 전임 이사장 이길로 이사장이 했어야 되는데 작년 선거 전국으로 선거하다 보니까 어떤 검사 장비도 갖춰지지 않았고 아무래도 이길로 이사장이 연임을 했으면은 12월 달부터 서둘렀을 건데 12월 달에 거의 우리 직원들이 업무를 놓고 있었고 제가 1월 달부터 업무를 시작하다 보니까 해서 그래도 아주 직원들을 주말이나 또는 야간까지 해서라도 최대한 조합원들이 알 수 있게끔 공문으로 고지를 했고 여기에서 지금 현재 송암동에 있는 교통안전공단이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교육생들이 자격유지검사할 사람들이 밀려 있습니다. 그것을 국토교통부에 건의를 해서 2월 12일까지 접수하신 조합원들은 5월 30일까지 검사를 받도록 위에 조치하였고 검사를 못한 사람은 지금 전국적으로 보통 검사 비용이 의료적성 검사 비용이 5만원 8만원이고 전국적으로 제일 싸게 받는 데가 전라북도 조합 2만원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동료 조합 이사장의 의견을 듣고 제가 학동에 CM맘 삼성병원이라는 데를 강주에서 의료 장비를 갖춘 데가 한 군데입니다. 자격유지 검사, 의료적성 검사 비용을 가서 우리 직원들이 5만원 이하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제가 전남 이사장 영은아님을 모시고 와서 강주 전남이 공동으로 올 것이고 또 우리가 병원에 건강검진도 받고 홍보를 올릴 때니까 우리 조합원들이 어려우니까 좀 싸게 좀 저렴하게 해달라 해서 전북하고 똑같이 2만원 그래서 강주 전남문만 전국에서 제일 저렴하게 2만원입니다. 타 신호는 5만원 8만원까지 받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해서 좀 업무 협약 추진해서 문제가 산적이지만은 하나씩 또 빨리 할 것은 최대한 빨리 해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합원님들이 과거에 비해서 조합과 공제가 많이 어떤 척폐가 청산되고 혁신, 계획이 되리라는 것을 좀 더 지켜보면 확실하게 피부에 닿을 정도로는 할 수 있다고 저는 자신하고 지금 그렇게 준비하고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이제 조합원들이 궁금한 현안 문제로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월 17일부터 나주 혁신 도시 요금에 조정되어 시행되었는데 그동안 고생해 주신 집행부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요금 인상 시에 시의 할증이 주간이 35%, 야간 40%로 인상되었는데 광주시, 군기도시, 나주시, 담양, 화순, 장성 같은 경우에는 협의해서 간다 하더라도 위탁이 요금보다 상당히 적게 나오기 때문에 우리 조합원님들께서는 상당히 서운한 부분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공약상에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여기서 계산할 방법이 어떤 방법으로 계산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서 언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질문에 답하기 전에 현 정부하고 비교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현 문재인 정부가 잘못된 것을 약 2년에 걸쳐서는 전임 박근혜 정부 당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탓을 했는데 저도 여기에 비유를 한다면 전 이길로 이사장의 업무를 잘못했다는 것은 아니지만은 다시 한번 상기를 시키고자 말씀드립니다. 고위 대신 김문옥 이사장 시절에 혁신도시는 30%를 할증해서 받았습니다. 근데 작년 1월 10일 요금을 할 때 우리 강주시하고 우리 강주 개인택시 조합이 이걸 놓치고 누락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제일 먼저 강주시에다가
당시에 평조합원 신분으로 잃어버린 30% 혁신도시 요금을 찾고자 강주시에다가 무수히 항의도구 민원을 냈습니다. 이때 당시 이사했던 고영수 이사가 내 의견에 동의를 하고, 고영수 이사 역시 또 시장님과 대중교통과나다가 논의 강조를 해서 또 여기에서 자극을 받아가지고 전 이사장 이길로 씨가 공문으로 서너 차례 요구해가지고 어찌 됐든 이길로 이사장 임기 때 해결을 못하고, 제가 임기가 시작되자마자 10일경에 시 내부 결재를 받고 준비 기간을 거쳐서 17일에서 이제는 조견표대로 해서 나주 혁신도시만큼만 시의 제한을 벗어나면 35% 요금이 떨어지는 놈은 플러스해서 특별할증을 30%를 받습니다. 이거를 하다 보니까 우리 조합원들이 욕구가 더 충만이 되어 가지고 강주 인근 도시, 예를 든다면 하순, 장성, 담양, 나주, 한평 5개 시군에 대해서는 사실적으로 미특이대로 할증을 누르고 하면 요금이 과거의 협정 요금에 비해서는 약 60% 50% 선에서 턱없이 부족이 나옵니다. 이것을 개선하고자 저 나름대로는 방안이 있지만은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면, 먼저 조합원들이 이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현행 시스템으로 법규상은 시혜를 가면은 20%를 매달기 눌러서 할증을 받고 편도 톨비나 도선비는 받게 돼 있지만은 그걸로는 부족하다 해서 지금 우리 강주시하고 이양에서 시계 지역을 벗어나면 35%를 받고 야간에 40%를 받습니다. 심야 야간 시간에. 그러면 장거리를 가면 갈수록 서울이나 강원도나 부산을 가면은 협정 요금하고 더 오히려 안 해도 미덕이도록 하도 이익이 납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5개 시군, 하순, 장성, 담양, 나주, 한평은 적게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 조합원들이 처음부터 거기를 가자 하면은 나는 시에는 안 갑니다 하면 승차하고는 안 되지만은 나도 운전을 해봤지만은 시에를 간다면 어떻게든지 가려는 욕심이 다 생깁니다. 그랬을 때 손님하고 요금 문제로 시비라도 안 가면 승차거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방지하고자 여러 가지로 방안을 내서 빠른 시일 내에 강주 시장님과 대중교통과 직원들을 만나서 이르게 할 생각입니다. 전주같이 전북 시도를 가면 50%를 받게끔, 과거는 뭐 35% 받은 것을 최고로 전국에서 많이 받았는데 그건 말이 다르고, 전라남도 인근 시군은 50%를 받게끔 하고, 이것이 안 된다 하면은 타자마자 시의 할증을 누르게끔 할 것이고, 두 번째로 이것조차 안 된다면 세 번째로는 혁신도시만큼 미다기를 누르고 시계지에 벗어나면 35% 떨어지고 35% 떨어지면서 특별할증을 30%를 구간요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우리 직원들과 협의해서 시장을 만나면 건의하고, 또 한 번에 안 되면 두 번, 세 번 해서 우리 조합원들의 충족을, 만족은 못해도 그래도 불만이 없도록 최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대표차 지원금, 즉 택시 선진화 지원금이 작년도에는 7억여 원이 발생돼서 이렇게 지급됐는데 올해는 4억여 원으로 많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 부분에서 정확한 지원된 금액과 그 지급액 가지고 지급하는 데 있어서 지장이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대표차 지원금. 과거 이길로 이사장 시절에는 선진화 사업비도 했습니다. 발행인도 과거 이사할 때도 제가 대표차 지원금이라면 당시에 이사들, 이사장들은 대표차 지원금이란 거 없다. 선진화 사업비다. 선진화 사업비, 큰 과목은 선진화 사업비가 맞습니다. 그러나 선진화 사업비 여러분이 내가 확실하게 말씀드리랍니다. 선진화 사업비가 카드 단말기 지원금이라 해서 단말기를
바꿀 때, 미대기를 바꿀 때 선진화 사업비라고 우리 조합원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카드 단말기 지원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블랙박스 영상을 촬영하는 블랙박스 개최할 때도 집행부에서는 블랙박스 영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카드 결제 수수료를 지원을 받을 때, 분기마다 받을 때도 카드 결제 수수료라고 명목으로 받았습니다. 근데 왜 전임 이사장 시절에 이길로 이사장이나 당시 임원들이 대표차 지원금이라는 말을 못 쓰고 선진화 사업비라고 했냐? 이 돈이 6억 5천이 예산을 세울 때 국승도가 16년도, 17년도 당시 16년도는 이사로 있었고 17년도는 평조합원 신분이었습니다. 이때 2년에 걸쳐서 시청 앞에서 1인 시위하고 국토부 앞에서 1인 시위할 때는 여기 계신 우리 그 편집인 김병환 씨도 저하고 같이 세종청사를 갔다 왔는데 국토부 앞에를 별로무 위원비가 많았습니다. 사진만 찍고 왔네, 가도 안 했네 이런 말을 했는데 그걸 했을 때 저한테 공이 넘어갈 줄 알고 이 직전 이사장 이길로 씨나 임원들이 대표차 지원금 말을 금으로 쓰고 다 선진화 사업비라고 했는데 블랙박스 영상 지원금, 카드 결제 수수료, 카드 단말기 미태기 지원금 이것까지 포함해서 대차비 지원금에서 선진화 사업비 내가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블랙박스 영상 지원금은 이미 끝났습니다. 이 돈이 끝나고 또 카드 단말기도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끝난 돈 예산이 약 15억이 됩니다. 연에. 근데 지금 카드 결제 수수료를 이 집행부에서 만원 넘으면 안 나갔고 대표차 지원금을 6억 5천 받다가 작년에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길로 이사장이 전액 받을 것이라고 장담했습니다. 선거에 오래 남은 게 어떤 시나 또는 시의회에 가서 나름대로 우리 업장을 충실하게 전달했음이라고 저는 생각하나 이거이 선거 정권 말리다 보니까 굉장히 제가 봤을 때 소극적으로 대처했다. 그래서 저는 당선자 신분으로도 광주시장님이나 시의회에다 이야기를 했고 이것을 저와 또 우리 직원들 또 우리 전지화원의 힘을 빌어서 내년 상반기에 올 상반기에 추경이 세워지면 어떻게 해서든지 추경에 2억을 더 해주라고 요구를 해서 과거와 같이 100만원, 90만원, 80만원 나왔는데 지장이 없게 할 것이고 이와 더불어서 우리 택시 관련 예산을 지금은 과거에 비해서 우리 최영섭 이사장 시절에 예산을 제일 많이 따왔는데 최영섭 이사장 시절에 능가는 못을 망정 전임 이사장 시절보다는 더 많은 예산을 따려고 노력하고 그러게 하게 되면 조합원들께 상세히 보고하겠습니다. 조합비 인상이 조합 첫 이사회에서 거론되었는데 조합비 인상 부분에 대한 타당성, 즉 이유와 필요성에 대해서 좀 더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유성수 전 이사께서도 이사를 하시기 전에 대의원도 하셨습니다. 또 어떤 조합 업무에 대해서 많은 취재를 했을 때 당시에 저는 감사로 있을 때나 이사했을 때 감사 보고서에도 조합비 인상을 빨리 해야 된다. 누누이 강조하고 감사 또 이사로 9년 할 때도 감사 보고를 받으면 왜 조합비 인상을 해라는 것을 보고서에 명시를 안 하느냐. 나는 과거에 조합비 인상한다는 것을 명시했는데 그러면 단호하게 제가 말씀드리랍니다. 조합의 적자 예산을 짜고 있는 것은 지금 현 발행인 유성수 전 이사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역대 이사장들이 왜 조합비를 지금 14년째 이렇게 동결이 되어 있느냐.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사장은 사심입니다. 조직이 병들고 재정이 악화돼도 내가 이사장 한 번 더 하려고 조합비를 올리면 이사장이 욕을 얻어먹고 연임에 실패할 것을 우려해서 조합비를 안 올립니다. 그러나 이건 저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다르게 생각합니다. 설령 조합비가 오르더라도 이사장이 업무를 잘하고 조합이 살아있는 생동감 있는 조합으로 다시 태어나고 또 조합의 적자 예산이라는 것을 보수교육을 통해서 또는 공문을 통해서라도 전체 조합한테 알리면 소수 몇 사람은 반대할지는 몰라도 저는 자신합니다.
50% 이상, 과반수 이상은 동의하리라고 생각하고, 조합비가 지금 현재 4,800명이 한 달에 10,000원씩 동결된 게 13년째고 14년째 접어들었지만은 4,800명이 10,000원씩 해갖고 하면은 약 적자 예산이 약 1억 5천으로 짜집니다.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겨나가는데, 그 적자 예산이 어디서 쓰냐? 여러 조합원들이 조합에 차를 양수하실 때 가입금을 30만원을 냅니다. 이 30만원을 갖고 꽃감빼기 이렇게 먹고 쓰고 있는데, 참 불행하게 이런 말을 제가 이 자리에서 하게 되는 것이 참 안타까운데, 우리 조합 생긴 이래 33년 동안 이사장을 이임을 한 사람들이 6년 하고 간 사람도 있고 3년 하고 간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3년 하고 낙선되고 물러난 사람이 지금까지 한 번도 예산을 안 짜고 나간 예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12월에 마지막 이사회 열렸을 때 사업계획서하고 수입 지출 예산서를 안 짜고 나온 데가 우리 전 이길로 이사장이었고, 당시에 예산도 안 짰지만은 이사들이 어떻게든지 짜려고 노력을 해야 되나, 오전에 회의를 폐하면서 다소 시끄럽다 해가지고 우리 유성수 발행위원도 폐하다 해서 폐회를 했고, 또 다른 이사들도 과반수 이상이 폐회를 했습니다. 이것은 이사들이 직무를 망각한 것이고, 당시에 배석했던 감사들도 어떻게든지 사업계획서하고 예산을 짜게 했는데 못 짜게 반발을 했습니다. 그 여파로 지금까지도 예산을 못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은 정말로 예산이라는 것은 해야 됩니다. 근데도 예산을 전임 이사장이 안 짜놓고 나간 데에서는 현 이사장으로서 굉장히 유감으로 생각하고, 지난번 이사회 때 예산을 기이 통과를 시켰습니다. 이걸 가지고 질문이 없습니까? 의의 없습니까? 다소 회의 진행에 깔끔한 면은 없었지만 성명으로 원안 가결 선포됐음을 분명히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해드립니다. 고령자 자격유지 감사에 대해서 서두에 그 이사장께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으니까 어떤 일정 부분을 생략하고요. 현재 정밀 검사하고 의료 적성 검사하고 우리 조합원님들이 선택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검사가 더 편리하다고 생각하는지 그 부분에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자격유지 검사하고 자격유지 의료 적성 검사는 본인들이 판단하기를 조합원 대표 저 국승두가 어떤 것이 더 유리하다고 말씀드리기에는 근거가 없으니까 확실하지는 않지만은 타 시도 작년부터 했던 것을 근거로 보면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오치동에 있는 도로교통안전공단은 운전면허 적성검사에 해당되는 기관입니다. 경찰청 산하기관이고, 자격유지검사는 우리 여객장소운수법의 강제법령에서 국토교통부에 산하되는 정책입니다. 그러면 타 시도가 우리 강주에 비해서는 훨씬 앞서서 빨리 나갔지만은, 강주는 작년 선거 정국에 말문에서 사실은 업무를 방기하고 직무를 혜택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타시도의 근거를 보면 약 95 내지 97% 정도는 합격을 합니다. 그러나 합격을 하는 반면에 떨어지면 2주 후에 다시 시험을 봐야 되는데,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이때까지 2주간에 면허가 일시 정지가 됩니다. 그러면 수입에 지장이 있습니다. 그걸 또 아무래도 노령자 조합원들께서 걱정하다 본 게 자격유지 의료 적성 검사를 대체해서 우리 의료 적성 검사를 하면은 당시 떨어질 확률은 아무래도 좀 더 적겠죠. 송암공단 교통안전공단에서 받은 것보다는. 그래서 저는 만에 하나
어떤 그 꼭 조합원들한테 권유를 한다면은 의료 적성 검사를 권하고 싶습니다. 현재 충전소 적재가 누적되고 있다고 합니다. 적재가 누적이 되면 존폐기까지 내다보는 전망이 있는데, 이러다 보면은 조합 충전소가 없어지게 된다면은 시중 충전소를 이용하는 조합원들은 부가 이득이 없어질 뿐만 아니라 타 충전소에서는 갑질 행태가 벌어질 것이 눈보듯이 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환상한 방안이랄까 대책을 갖고 있는지 그 부분에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참 좋으신 질문을 해주셨는데, 저는 2001년도 당시 이사장 이창준 이사장이 충전소를 설립했을 때부터 오늘까지 우리 조합 충전소를 이용했던 사람 중에 아마 성적을 뽑으라면 당연히 50등 안에 들어가고 잘 했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근데 우리 충전소가 이창준 이사장, 윤재욱 이사장 시절에 넘어오면서 최초 적립금을 20원 여러 개 줄 때까지만 해도 타 충전소는 30원, 40원 주다 보니까 많이 이용을 했습니다. 근데 과거에 최영섭 이사장, 김문홍 이사장으로 오면서 어떤 이사장들이 연임을 하려는 의도하에 타 충전소하고 적립금의 편차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20원에서 30원, 30원에서 40원, 40원에서 70원 올리다 보니까 일반 충전소는 우리하고 격차를 더 벌렸습니다. 즉 격언에 빕새가 황새를 따라가려면 다리가 찢어진단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과거에 감사를 할 때나 이사할 때 적립금을 올리면 올릴수록 우리는 부채가 떠난다. 분명히 회의 때도 지적을 했고 감사 보고서도 지적을 했는데 한 가지 예만 드려서 말씀드리랍니다. 제가 감사 이사를 했을 때 김문옥 이사장 절에 1기 때는 감사했고 2기 때는 1, 2기 때 이사를 했고 최영섭 이사장 시절에 2기 때는 제가 이사했고 1기 때는 감사를 했는데 김문옥 이사장 시절을 돌아가지고 40원씩 한 것을 70원 올릴 때는 극구 반대를 했습니다. 회의록도 보면 알 것입니다. 근데 이걸 올리다 보니까 충전소가 해가 할수록 적자폭이 커져갑니다. 우리 발행인 유성수 전 이사도 잘 알다시피 어떻게 해서 조합원들한테 두 가지 충족을 해줘야 됩니다. 하나는 적립금을 많이 주는 것, 또 하나는 할인가를 판매하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를 다 조합원에 충만을 시키고 하려면 절대 불가능합니다. 왜냐? 타 충전소에 비해서 우리는 법대로 안전관리자도 채용을 해야 되고 근로기간도 준수해야 되고 모든 면에서 또 우리는 관리를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관리자 또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한 명씩 줄이다 보니까 그래도 한계가 도달하고 하는데 저는 선거 공약으로 분명히 할인가 하겠다고 공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적립금도 시중 운행하고 근사치 90% 정도는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저는 조합 공제 신협의 공약은 자신있게 지키려 합니다. 단 지방정부나 중앙정부나 국회는 최대한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사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사분들이 협조를 해주면 이사분들 협의하고 만약에 이사분들이 협조를 안 하면 보수격시나 조합원 총회를 개최해서 충전소가 절대 팔든가 문을 내린 일이 없도록 어떤 단기간에 걸쳐서 임대 운영을 할 방안을 지금 연구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임대를 하면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 할인가하고 적립금을 일반 시중 충전소하고 거의 대등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고 하되 또 조합에는 노하우를 쌓아야 되고 만약 이 사람들이 행포를 불 때 우리 조합에서 충전소를 운영하려면 임대를 하되 우리 관리자 직원을 임대원 돼서 봉급을 주게끔 또 한 달에
우리한테 월 임대금을 내게 해서 최소 임금을 제어하더라도 최소 3천만 원 이상씩 흑자를 낼 수 있는 임대 방안을 연구해서 지금 현재 이사분들이 오케이 사인만 하면 결의만 되면 그걸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공제 자문위원 제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선정 과정이나 규정, 활동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 공제 자문위원은 연합회 공제본부 규정에 의해서 자문위원을 10명 이내로 둘 수 있습니다. 10명까지 10명 이내로 둘 수 있는데 이 추천 권한은 자문위원장한테 있습니다. 이 또한 저는 자문위원장이란 말보다는 자문위원 대표로서 전임 이사장 시절에 보면은 10년도 못 되고 라조 단체장이 대상에만 제외하고 라조 단체장이 4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골단체, 특정 향후의 출신들이 독점을 강주 모원연장 연합회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이사 중에서 2분을 선정을 했습니다. 이사는 전국 16만 4천 명에서 제1호로 도로교통사고감정사의 자격을 획득한 고용수 이사. 이사나 우리 조합의 경륜은 짧으나 관이나 또는 노조나 사업조합하고 회의 문화를 잘 알고 있는 장대훈 이사를 선정했고 나머지 7명 중에서 6분은 가나다라를 적절하게 안배를 했고 첫째는 이 6명을 30년 공제에 가입한 조합원으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최고로 오래되신 분은 라조 김형남 대원을 제일 최다로 많이 하셨고 장로로 계시는 40년 된 김형남 장로 또 전임 이사를 했던 한국환 전 이사 이분도 35년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30년까지로 했고 이런 사람들은 1년간을 임기가 있는데 1년간 잘하는 분들은 연임을 시키고 그러지 않고는 또 1년간 바꿔서 이런 큰 틀은 유지를 할 겁니다. 첫째 30년 이상 된 사람들 가나다로 적절히 안배우고 그러나 이사장 사람이다 해서 뭐 니을라조 단체장들을 한다든가 그러면 내가 담양산다 해서 담양 사람을 다 온다든가 나하고 모임을 한다 해서 나하고 모임한 사람들은 철저하게 배제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0년이 좀 넘었지만은 30년이 못된 사람은 언론 담당으로 해서 모든 A의 자문위를 신문이나 밴드에 알려라 해서 유경환 조합원을 한 분을 이초과했던 것입니다. 이 또한 봐가지고 언론 담당이나 신문을 갖고 있는 기사 우리 유성수 발행인이나 이런 사람들 단 밴드가 갖고 있더라도 신문이 나오지 않는 밴드라든가 그러면 요새 그 밴드를 강탈하고 절제했다는 모 밴드 리더나 이런 사람들은 철저하게 배제를 할 것입니다. 왜냐 그 모 밴드의 리더는 입만 열면 이사장을 도둑놈이라고 하고 욕되게 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은 과거는 전임 이사장 이길로 씨를 아주 나쁜 사람의 매도를 했다가 또 최근에는 그런 사람이 그 전 이길로 이사장을 홍보하고 다니고 저를 욕하고 다닙니다. 그런 저는 감정이 아니라 어떤 밴드의 리더라면은 공평정대하게 누가 봐도 원활할 수 있는 그런 밴드 리더가 있다면은 그런 리더도 활성화 차원에서 알 권리 차원에서 자문위원으로 선정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 콜택신 광주 콜택신 월드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계약 만료가 몇 달 남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월드콜 문제는 어떻게 하려고 하시는지 그 부분에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월드콜 문제에 대해서 극한되게 답변을 합니다. 전임 돌아가신 고 김문옥 이사장 시절에 월드콜을
당시에 잘하고 있는 올드콜하고 의견이 안 맞다고 해서 전 올드콜을 한마디로 말하면 쳐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조합과 소송을 해가지고 어떤 그 조합의 재산상 손해를 떠나서 조합원들이 혼동이 왔고 또 조합원들이 혼동이 와가지고 새 올드콜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준비가 부족해서 우리 조합원들이 막대한 정신적 금전적 피해를 본 것도 사실입니다. 이 또한 업무를 승계한 현 조합원 대표로서 이 자리 빌어서 현 올드콜 회원들한테 심심한 사과를 드립니다. 현재 올드콜은 제가 하자마자 올드콜의 담당 직원을 우리 조합 2층에서 제가 철수를 명령을 했습니다. 왜 그랬느냐? 조합원들한테 큰 이득은 안 주고 손님들 고객을 유치는 않으면서 오직 회비만 받아가려는 급급한 어떤 얄팍한 상술이 첫째고, 두 번째는 내비 업그레이드 이런 명목으로 해서 우리 조합을 한다는데 사실은 그 사람은 우리 조합 직원이 아닌데 전 2길로 집행부 때나 또 이전 집행부 때나 가히 우리 조합에서 모든 행정적인 또는 어떤 그 편의를 제공을 했던 건 사실입니다. 조합 직원도 아닌 사람이 조합의 직원들을 책상을 앉아있고 컴퓨터망을 쓰고 전화망을 쓰고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이건 아니다 싶어서 당장 철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제가 미덕이 들어간 사무소에 해락했는데 냉난방 시설이나 어떤 컴퓨터 시설이 안 돼서 복지 매장에서 쉽게 말하자면 좀 편의를 제공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복지 매장은 우리 조합의 재산상의 건물이나 임대를 줬기 때문에 거기까지 제가 못 오고 있습니다. 이 올드콜이 빠르면 4월달부터 늦으면 10월달까지 모든 계약이 종료가 됩니다. 그러면 저는 올드콜을 회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든 방안을 강구를 해서 그동안 올드콜이 이용도 안 하면서 회비만 수만 원씩 내고 또 정보통신료를 지금 현재 시에서 제공한 카드 단말기를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업자만 배불러진 꼴을 어떻게 보면 조합에서 방관하고 있습니다. 협조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책임을 묻는 것은 지금 시기적절히 좀 늦었지만은 두 번 다시 조합원들한테 피해를 안 주기 위해서 현 업자하고는 어떤 그 결별의 수준을 받고자 합니다. 단 현 업자가 어떤 그 마케팅이나 사업의 어떤 계획을 우리 조합을 위해서 한다면은 그 또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정말로 5년 동안 우리 조합원들이 그 단말기를 공짜로 달고 당시 이사장이 참 좋다고 해가지고 해놓은 것이 얼마나 이렇게 막대한 피해를 준가 우리 조합원 스스로 생각하고 저도 만약에 우리 조합원들이나 올드콜한테 새로운 사업을 할 때는 이사장을 믿지 말고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서 정말로 해야 될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시에 우리 김문옥 이사장이나 직원들이 올드콜을 1000번을 어떻게 보면 때려잡고 2000번을 부활시키기 위해서 정말로 제가 말을 정정을 합니다. 당시에 올드콜 2000번을 때려잡고 현재 1000번이죠. 1000번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좀 안 좋게 말하면 가문이설로 했던 것도 제가 현재 이사장으로서 생각한다면 정말로 안타깝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발생한 대로 이사장이라는 직책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저는 이제 조합원 대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것을 다시 살펴서 제2의 피해가 없도록 각별하게 유념하고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사입니다. 예, 조합원으로서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카카오콜이 상당히 대세를 잇고 독점을 하고 있는데 우리 광주 광역권에서도 거기를 견제할 수 있는 통합콜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광주콜이라든가 빅콜이라든가 월드콜이라든가 통합을 해서 견제할 수 있는 또 저렴하게 회비를 받게 해서 충분히 견제하고 할 수 있는 그런 통합콜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도 한번 심도있게 생각해 주시면 그런 바람입니다. 참 오늘 그 고강도 또 많이 준비된 질문을 해주셔서 한편은 고맙고 또 한편으로는 조합원 대표 국승두가 어떤 정책을 발표할 수 있게끔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저는 확고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은 올드콜 회원들은 서운할랑가 몰라도
명색이 시 브랜드 콜이라는 올드콜이, 조합콜이라는 올드콜이 정말로 시민을 위한 콜인가, 조합원을 위한 콜인가? 시에서도 어떤 브랜드 콜이 갖고 어떤 지원을 일시에 한 번에 그치고 말고, 또 조합도 현재 올드콜 운영업자하고 해서 우리 올드콜 회원을 위해서 보다 나은 고객 유치에 대해서는 서비스나 어떤 노력은 현저하게 낮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강주에는 우리 조합원 회원들이 자생적으로 운영하는 훌륭한 콜이 있습니다. 강주라는 상징에 맞게 빛고울 콜입니다. 저도 과거에 빛고울 콜에서 약 한 9년인가를 저도 회원으로 있다가 나왔는데, 정말로 빛고울 콜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오늘같이 명실상부한 지역콜로서 우뚝 섰습니다. 그래서 저는 월드콜 회원이 들으면 서운할 수도 있겠지만은 빛고울 회원들하고 어떻게든지 대화를 해서 빛고울 콜이 월드콜을 흡수하게끔, 그래가지고 빛고울 콜이라는 단체명을 사용하고 모든 빛고울 콜을 저를 제외하고 우리 조합 상무와 총무부장이, 또 우리 빛고울 출신의 이사가 4분이 계십니다. 이 6분이 빛고울 회원 집행부들하고 모든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해서 월드콜을 흡수한다면 명실상부하게 조합콜로 육성하고 시에서 필요한 자금을, 정책 자금을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노력해서 정말로 카카오하고 견주어서도 자생력 있고 이겨나갈 수 있는 콜을 만들려고 합니다. 단 이것은 빛고울 현 집행부가 허심탄회하게 협조를 함으로써 가능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말을 한다면 빛고울 상호를 쓰되 빛고울 대표 전환을 조합으로 기속시키고 모든 어떤 요구사항은 빛고울 회원 입장에서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됩니다. 단 하나가 있다면 조합으로 사무실을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전화번호는 조합으로 기속을 해서 조합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운영은 자치적으로 할 수 있게끔, 즉 정부로 말하자면 특별자치도 제주도 같이 어떤 별청을 만들어서라도 그렇게 할 생각이냐, 이건 이사장이 아무리 좋은 뜻을 갖고 현 빛고울 집행부들이 부둥켜 안아주면서 어떤 정책 시너지의 효과가 나올 것을 생각합니다. 다만 이것이 어렵다 하면은 월드콜도 힘들어지고 빛고울도 힘들어지냐, 왜냐, 그 이유를 내가 말씀드리랍니다. 제가 이사장의 자격으로 조합원 대표로서 지난 1월 7일날 연합회 회의를 갔더니 카카오 부사장이라는 분이 와가지고 카카오의 어떤 업무 협약을 하고자 하고 노력을 했습니다. 다른 시도 이사장, 연합회장이 앞장서서 긍정적인 말을 할 때 저는 거기서 우리 조합원을 위해서 또 월드콜 회원이나 빛고울을 위해서 아주 맹공을 퍼붓었습니다. 카카오 부사장한테 뭐라고 말했느냐, 연합회장, 시도 이사장들, 오늘 이 자리는 카카오라는 우리의 적이 우리의 업권을 찬탈해 가는데 카카오라는 부동산하고 똑같습니다. 어떤 앱 하나로 카카오 모빌리티, 카카오 뱅크, 카카오 택시 등등을 해서 저 사람들은 우리 밥통을 뺏어가는 아주 천인공노할 매국노나 일제의 천재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을 데리고 와서 카카오 업무 영향을 하려고 카카오 영업을 선전한다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맹공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다소 양심 있는 이사들은 내 말에 속으로는 동조를 했을런가 몰라도 겉으로는 동조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저는 카카오가 어떤 형식으로 지금 영업을 해 나가느냐,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대구, 대전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어떻게 하려느냐, 법인택시를 모집을 해가지고 업무 특약을 맺고 법인택시에다가 집중콜, 우선콜을 배치합니다. 그리고 출퇴근 시간에 콜이 소화가 안 되면 우리 개인택시한테도 콜을 배정을 해줍니다. 이런 시스템으로 갔을 때 법인택시한테는 회원당 5만원 내지는 4.5%, 4.3% 수수료를 따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개인택시가
하다 보면 처음에는 4.5% 월 내비가 5만 원인데 장학을 택시장 하다 보면 10만 원이 올라갈 수도 있고 10%까지 올라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빅골도 어떤 세국정책 붙고 우리만 할 것이 아니라 조합과 빅골과 더 나가서 월드콜까지 해서 다 해서 우리 개인 택시만은 믿을 수 있는 대형 콜을 탄생해서 조합이 앞장서고 시에서 행정적이나 자금적으로 지원하는 카카오 대항할 수 있는 콜을 우리가 만들면 우리는 3.1운동의 전신은 강조 학생 독립운동 또 현대 민주화 사회에는 5.18 등으로 해서 우리는 카카오를 충분하게 조합원들이 뭉치면 대항할 수 있다. 그렇게 저는 생각해서 이 기회에 우리 조합과 또 우리 빅골 회장님이야 현 회원들 또 월드콜 회원들을 해서 어떻게든지 대의원총회가 끝나면 모든 것을 카카오하고 대항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과 대화를 가져서 적극 대처해 나갈 생각이니까 이 기회에 월드콜 회원 더 나아가 빅골 회원들께서도 많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저 질문을 마칩니다. 네,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월드콜 회원들에게는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주시고 주기되도록 적절한 대응을 준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조합원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고 이사장님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광주 개인택시 신문과 신년 자대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고맙습니다. 예. 그건 아니죠. 말씀 듣고 해야 돼요. 예, 네. 예, 이사님 먼저 말씀하시고 마무리 말씀. 저는 오늘 이렇게 인터뷰가 이런 것이 여러분이 알다시피 즉흥적으로 제가 앞에 원고가 있지만 그 원고를 머리에 외우고 또 내 소신을 말씀해 드린 겁니다. 정말로 지금 우선 발등에 떨어진 자격유지검사가 우리 조합원들이 부가세 이런 문제를 해결하면 조합 여건에 대해서는 전력적으로 하겠습니다. 특히 자격유지검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랍니다. 교통안전공단을 통해서 ARS나 인터넷으로 접수한 사람은 2월 12일까지 반드시 접수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접수를 하신 분들은 5월 30일까지 저는 오늘 이렇게 인터뷰가 이런 것이 여러분이 알다시피 즉흥적으로 하고 제가 앞에 원고가 있지만 그 원고를 머리에 외우고 또 내 소신을 말씀해 드린 겁니다. 정말로 지금 우선 발등에 떨어진 자격유지검사가 우리 조합원들이 부가세 이런 문제를 해결하면 조합 여건에 대해서는 전력적으로 하겠습니다. 특히 자격유지검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랍니다. 교통안전공단을 통해서 ARS나 인터넷으로 접수한 사람은 2월 12일까지 반드시 접수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접수를 하신 분들은 5월 30일까지 늦게 검사를 해도 불이익이 없습니다. 그러나 병원에서 우리 강조로 말하자면 CM맘 삼성병원에서 의료 자격유지 적성검사를 하신 회원들은 반드시 2월 12일 이전에 검사를 완료해서 합격을 받으면 그 합격 필증을 병원에서 했던 것을 본인이 가지고 송암동에 있는 교통안전공단에다가 의료 적성검사 필증을 접수를 함으로써 자격유지검사가 완료됐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열심히 성실하게 불이익이 없도록 우리 조합원들께서 대응을 해주시기 바라고, 또한 많은 장시간에 했지만은 두 번째로는 우리 카카오를 대항하기 위해서 우리 빅골, 월드콜 회원들이 정말로 한마음이 돼서 슬기롭게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고, 며칠 있으면 우리 민족의 최대 명절 설입니다. 없는 형편에도 제가 적폐 개혁은 차원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과거에는 명절이 되면 첫째 조합의 임원, 둘째 대의원,
세 번째 이사장 측근, 네 번째 조합에 영향력이 있는 단체 지도자들 등 해서 선물 받은 사람들이 해년마다 받아갑니다. 저는 이것을 과감히 탈피하고 없는 예산을 이사장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예산을 최대한 긴축 전량해서 저는 이렇게 이번에 지시를 했습니다. 연장자 순으로 1번부터 800명을 골라서 시중가 35,000짜리를 택배비에 끼고 모든 걸 끼고 본사하고 출하를 해서 15,000원으로 햄 선물을 마련해서 오늘 중으로 1번부터 800명 나이순으로 문자를 보내면 그런 분들은 충전소 와서 충전을 좀 해주시고 받아가시고 해서 이번 설에 800명 또 이번 다가오는 추석에 800명이면 1년에 1600명 곱하기 3년 하면 4800명이 누구든지 받아갈 수 있습니다. 단 예산에 의해서 임원과 대의원은 선물을 또 별도로 마련해서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같이 조합에 힘있는 사람들 또는 조합의 어떤 적폐 세력들만 받아가는 선물이 아니라 조합원들이 골고루 평등하게 받아가는 선물을 이번에 드리고자 합니다. 선물은 약속 오지만은 받으신 분들은 즐겁게 명절 보내시고 또 안 받으신 분들은 제 임기 3년 안에 반드시 한 번을 받아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쪼록 제일 강조한 것은 우리 조합원 여러분께서 안전운행으로 무사고로 늘 편안한 하루를 행복하게 보내시기를 머릿속에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기자 여러분 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조합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광주 개인택시 신문이나 밴드를 이용해 조합원들에게 항상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